아플 때 걱정 많으시죠? 네. 특히 응급 상황이 될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게 의대생 시절을 보면은 의사가 어떻게 치료한다를 공부해요. 아, 이렇게 치료해야 되는구나. 네네. 그런데 막상 이거를 6년 배우고 직접 의사를 해보면 사실 내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몸이 알아서 나와요. 네, 그래요. 네, 알아서 나와요. 그냥 그냥 우리 감기 걸려도 네. 그냥 일주일 쉬면 낫고 네. 병원에서 약 먹으면은 일주일 7일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우리 발목 삐어서 가도 그냥 의사가 그냥 스프린트 대주면은 사실상 자기가 낫는 거예요. 이거를 몸이 어떻게 이렇게 낫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저도 의사로서 몸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어요. 네. 원래 저는 그냥 평생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네. 제게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써서 그 글을 사람들한테 읽히는 때가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분이 좋다였어요. 네. 그래서 글쓰기를 평생 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가 의대에 갔고 어쩌다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게 됐고 어쩌다 의대에 갔다라는 건 좀, 네, 어쨌든. 그다음에 네. 전문의가 딱 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바로 작가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 작가도 연수로 한 10년쯤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출연 요청을 드리면서도 바쁘셔서 못 나오신다고 할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작가로서의 삶도 살고 싶으시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도 가끔 하실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네.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아나운서 하셨어도 잘하실 뻔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 사람들은 아플까봐 걱정하거든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고 우리 몸이지만 불안한 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네. 저 자체도 그래요. 그냥 열이 나면은 그냥 감기가 대부분이고 몸살이 네. 대부분인데 이게 몹쓸 질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감기입니다,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은 그 순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알미 내 몸을 치유하는 거죠.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거 있죠. 손목 뼈을 때, 발목 네. 뼈을 때 막 팅팅 붓고 하면은 와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그렇죠. 수술이 필요한 거 아니야? 네. 내 발목 어떡하지? 근데 막상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인대가 좀 늘어났네요. 이렇게 안정을 취하면 나아지실 겁니다 하면은 그 순간 덜 아파져요. 이게 낫는구나. 그래서 막상 그 전후가 내 발목이 차이 난 건 아니에요. 사실 달라진 건 네. 없죠. 그냥 들었으니 나아진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네. 이거를 저희는 알려주는 직업이니까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증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안심시키는 일도 하고 있죠, 병원에서. 진짜 두려운 건 응급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거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 의료계에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응급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언제 응급실에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응급실에 가야 하면 자기 몸이 소리칩니다. 이거 응급실에 좀 가봐라.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자기 몸이 걸러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권역센터 네. 가장 중증 환자가 오는 기관에서 17년을 일을 했는데 내년에 18년 차입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대체로는 본인이 자기 몸을 다 분별해가지고 큰 병원에 일부러 오신 분들이에요. 야, 이 정도면은 내가 평생 지금 한 번 있는 기회에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해. 네. 라고 대체로는 본인 몸이 소리칠 때 참지 말고 와라가 1번입니다. 네, 내 몸이 제일 잘한다는 거고. 오시게 됩니다. 네. 이 여담으로 제가 네. 평생 복부 CT를 딱 한 번 찍어봤어요. 그래요? 네, 제가 처방을 낸 게 한 네. 10만 건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전 막상 절 굳이 찍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네. 한 번도 안 찍어봤다가 딱 그 한 번을 근무하다가 너무 배가 아파서 환자분 침대에 누워서 찍었더니 맹장 터졌더라고요. 와. 그 딱 한 번이었어요. 저도 제 몸이 네. 안 더라고요. 야, 오. 이렇게 배가 아프면은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 뭔가 찍어봐야 된다. 이건 찍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몸을 저 스스로도 자기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병원에 근무 중이셨네요. 네, 사실은 이게 참다가 근무 때까지 참은 거죠. 일단 출근하면 이제 병원 가니까 일단 병원 가지 말자 이렇게 또 참은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냥 내가 어디 이상하다 싶으면은
남의 도움을 받으세요. 119에 전화해서 네. 119 대원분들이 요즘 다 뛰어와서 이 증상을 갈무리해서 저희 쪽으로 그냥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증 환자면은 일단 저희가 듣고 응급실 뺑뺑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저희 받아요. 아, 네. 특히 흉통, 뇌졸중, 이 뇌 관련된 거, 심폐 쪽 이쪽은 저희가 무조건 수용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말란 얘기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본인이 일단 스스로 판단을 한번 1차적으로 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라는 건 내가 평소에 아팠던 거랑 다르다? 다르다도 있고 네. 정도가 이거는 심하다도 있어요. 이건 나 이렇게 아파본 적 없어. 네. 이건 병원에서 오라는 신호야. 네. 병원으로 가라는 몸의 경고야. 네. 아, 그래서 대체로 저희도 질문을 드릴 때 가장 감별점이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와,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라고 하면 저희도 이제 긴장하는 거죠. 뭔가 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고 대체로 그게 거의 다 맞아요. 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맞습니다. 그리고 혼자 그럼 택시라도 불러서 가야지가 아니라 응급구조대 부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아픈 것 같으면은 구조대를 부르는 게 좋은데 사실은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사실 택시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면 택시 타고 가시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료계에 저희가 부담이 되니까 네, 무조건 네. 119를 불러라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신발조차 신을 수 없다. 이러면 부르셔야죠. 네, 부담 가지지 말고 네, 부르시는 네. 게 맞습니다. 네. 내 몸이 평가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버텨도 되는 아픔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네. 자기 몸을 전반적으로 조금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있죠. 가슴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심근경색, 중증 환자일 수 있으므로 가슴이 아플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이건 심지어 골든타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뇌졸중 중에 출혈성 뇌졸중은 머리가 엄청 아픕니다. 이건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뇌경색은 안 아프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안 아프고 그냥 마비만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저희 그저께 밤에도 글 쓰다가 갑자기 글씨가 안 써져요 있으셨거든요. 네. 그분 뇌졸중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루쯤 글 써보다가 내가 컨디션이 나쁘구나 하고 누워 계시다가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골든타임 지나서 오셨어요. 그러면 마비된다 싶을 때 자고 나면 괜찮겠지 하고 자는 거 아니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어눌해진다. 혹은 뭐 기억이 내가 갑자기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집 주소가 있는데 내가 집 주소 평생 기억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안 눌러졌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119 신고하셨어요. 아, 그래요? 뇌경색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약간 섬뜩해요. 저희 약간 설마 했거든요. 저희도 네, 네.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자기 몸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긴 제 주변에 퇴직한 선배님 한 분이 컴퓨터 앞에서 딱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는다 했더니 그 아들이 아빠 병원 가자 해서 병원 갔는데 뇌경색이었어요.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 순간의 판단 그리고 이제 골든타임 내에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예. 초기에는 아주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초기에 병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2자릿수 덧셈 뺄셈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3자릿수는 하시더라고요. 뭐지, 그게 이거? 뭐 특수 부위가 그랬는지 그리고 오른손 올려서 왼손 기만지세요. 이거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단인가 뭔가 특정한 기능만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네. 그것도 뇌가 관장하는 부위가 약간씩 달라서 네. 검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제 손해고 이건 이제 플래시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고 어디가 막혔는지를 찾아내시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정확한 거는 결국 영상 찍어봐야 알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얼굴 마비되는 겁니다. 그것도 딱 한쪽만 마비돼요. 이게 약간 구안화사 뭐 이런 정확한 건가요? 구안화사지만 패턴이 약간 달라서 결국 의사가 봐야지 아는데 이게 평소랑 한쪽만 얼굴이 처지고 기운이 빠지고 마비가 되는 건데 이게 통증이 없으니까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드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바로 신고해줘야 됩니다. 아버지 얼굴 돌아가셨어요. 빨리 갑시다 병원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 이른바 골든타임이 심혈관 다르고 뇌혈관 다르고 부위별로 다르고 증상과 뇌의 위치에 따라 뭐 막힌 부위, 출혈 부위에 따라 다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다르지만 네. 그냥 뇌졸중은 무조건 3시간, 앤리스트 4시간 반이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의 혈전 제거하는 그 골든타임이 따로 있어요. 어쨌든 as soon as possible 가장 빨리 올수록 좋고 웬만하면 3시간 이내. 그 다음에 흉통은 90분 이내.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흉통 90분 이내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흉통은 아픈 거니까 네. 일단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안 올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무조건 오시면. 이 인간이 가장 통증을 세게 느낄 수 있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요? 네, 진짜 짓누르는 것 같아요. 도려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일종의 인체 신비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예, 심근은 심지어 죽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근육이거든요. 네. 이거는 최대치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거 있죠. 우리 몸이 병원에 갈 수밖에 없게 대체로 만들어놨다. 이게 가장 잘 부합하는 게 심근경색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책 산찬히 읽어보면 그 심각성과 위기의식, 이래서 심장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관찰해야 하는구나 하는 상식을 쌓을 수 있어요. 근데 네, 말씀하세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챕터가 12개인데 그러니까. 그 챕터의 맨 마지막에 그 말하자면 심장이다. 그러면 심장의 가장 중환자가 출연해요.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신장, 키드니다. 그러면은 신장의 가장 중환자가 출연하고 결국은 살려내면서 감동적으로 이렇게 이게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드라마적 요소가 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드라마 시나리오 한번 쓰시겠는데 하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당연히 네. 주고 영화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 한번 쓰시는 겁니다. 보고 계신 관계자분들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5만 가지 사례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훌륭합니다. 사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응급실 이송 과정에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조대원들이 백방으로 주사 놓고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경우, 그건 일단 골든타임이 지나서 출발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가 대체로 그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뇌와 심장 문제예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혹은 대동맥. 거의 여기서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 질환들이 대체로 현장에서 3분의 1 이상은 돌아가신 질환들이에요. 그래요. 뇌랑 심장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급사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골든타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병원까지 못 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학이 발전되면서 좀씩 이런 것들도 나아지고 있지만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군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져서 아예 돌아가시고 이게 심폐소생술 안 돌아오면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통, 흉통, 복통, 이 3대 통증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허리가 아프다도 문제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드문 질환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필 여기가 이렇게 막 가령 대동맥도 복부 안에 대동맥이 있어요. 허리 쪽 아픈 분도 계시고 그러면 대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의사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다리 혈관이 어디 혈전이 막혔다든지 다리가 이제 붓는다든지 다리 쪽이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리고 폐혈증 심하면은 다리로 폐혈증이 시작되면 다리도 막 자르고 이게 전신으로 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몸이 그런 것들도 소리쳐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우와 이거는 정말 이거 아닌데, 허리 아픈 것도 우와 허리가 진짜 끊어지 아픈데 이거는 아닌데, 이런 것들은 그냥 응급실 오셔야 됩니다. 두통, 흉통, 복통에만 연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하면 일단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사실 건강염려증 있으신 분들 가운데는 응급실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응급 환자 중에 20%는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사실 20%도 넘을 거예요. 약 20-30% 정도는 사실상 의학적으로 별다른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데 본인이 불안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일종의 불안증 환자들인 맞습니다. 거죠? 건강염려증 혹은 공황장애랑도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안해지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고, 이 자율신경계가 내가 위기 상황이라고 몸에서 소리치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제가 위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숨을 빠르게 쉰다든지
심장이 막 빠르게 뛰면서 혈액을 공급하려고 해요. 정신이 불안하니까. 그렇게 되면 느끼는 증상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흉통을 느끼고 또 손발이 저려요. 과호흡증으로 우리 혈액이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방금 우리가 얘기하던 중증 증상이랑 똑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시는데 사실상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자기의 몸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데 어지럽고 이런 분들은 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다 하세요.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손발이 저리고 네. 그다음에 내가 혈압을 재봤더니 혈압이 높아서 불안해서 어쩌지 하다가 혈압을 쟀더니 더 높아지고 이게 아주 전형적입니다. 저희가 100명쯤 환자를 진료하면 그중에 20분은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 몸에 이상이 있는 걸로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네. 저희는 일반적인 검사를 하긴 하지만 대체로 이런 증상은 불안증일 경우가 많긴 하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탓할 수는 없겠네요. 이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동일하니까. 실제로 힘드세요. 네. 네, 실제로 실제 아파서 간 거니까. 네, 실제로 몸이 아프세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사실은 저희 뭐 이렇게 중증 환자를 맨날 보다 보니까 불안증 환자분들 조금 이렇게 불안해서 오시고 네. 하지만 막상 가서 대화를 5마디 이상 나눠보면 이해가 갑니다. 네. 네, 불안한 이유들이 다들 있으세요. 최근에 뭐 힘드셨죠?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뭐 옆에 아내분이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드리고 하면은 막 실제로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이럴 때 있어요. 뭐 응급실 의사가 날 이해하잖아 하면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내가 몸이 괜찮잖아를 알게 되면은 그분들이 바로 또 괜찮아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을 죽을 것 같다라고 호소하면서 오시거든요. 얼마 전에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김 부장이 사기를 당해요. 상가를 샀다가. 근데 그 자리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가죠.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은 없고 공황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혈관에 이상은 없지만 공황이 심혈관하고 유사한 증상을 드러내기도 하나요? 정확히 그렇게 드러냅니다. 네. 제가 여기 촬영장 오기 전에 네. 김 부장 18을 보고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공황장애 교과서 같은 어떻게 저 타이밍에 그 정확히 사실 되게 완고하잖아요. 그 김 부장이라는 캐릭터가 나는 아플 리 없어. 나는 맞아요. 건강해. 나는 자존감 있어. 나는 김 부장이야. 하지만 공황장애가 이제 그 하나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공황장애가 오는데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은 10회쯤 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공황장애 환자에게 훌륭한 교과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왔고 제가 교통사고를 냈잖아요. 이것들도 진짜 저도 사실 공황장애를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세요? 네. 약간 사랑에 실패하고 이런 그리고 이제 일도 힘들고 하다 네, 보니까 네. 공황장애가 오는데 정말 손발이 떨리고 어지럽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서 저는 그렇게 막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교통사고까지 낼 정도로 어떤 그 펑션이 떨어지는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심혈관계에 직접 몸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네, 막 어지럽고 막 가슴이 빨리 뛰고 이런 것들은 정신과 가야 됩니다. 아나운서 동료들 가운데도 가끔 공황장애를 앓는 경우가 있어서 뉴스 스튜디오가 좁잖아요. 그 안에서 5분을 못 견디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낭독해야 하는 그 상황을 막 거의 큰일 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동안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이면 뉴스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 실제 그럴 수 있는 거군요. 특히 긴장 많이 하는 직업에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굳이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긴장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게 계속 자극이 오다 보면 공황장애가 와요. 그리고 김 부장처럼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당했다. 내가 그금 뇌리에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만 하기만 시작하면은 바로 과호흡 증세가 오고 막 가슴이 불안해지거든요. 이게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옵니다. 그럴 때는 김 부장처럼 아내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먼저 알리고 의사에게 알리고 김 부장처럼 그러다 보면 이제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약물의 힘을 빌어야 돼요. 정말 그 약이 저도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약까지 먹었습니다. 딱 먹으니까 바로 심박이 떨어지면서 불안이 싹 가시면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여유를 얻기만 해도 정말 살 것 같아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약이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약 하나를 먹었는데 그렇게 심리가 바뀌고 마음 상태가 바뀌는지. 너무 신기하죠. 네네. 네. 이게 그 예민함을 차단해 주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개발한 건지. 아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저도 신기해요. 네, 제가 그 약을 개발한 건 아니고 네. 전 임상에서 사용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먹어봤더니 우와, 와 이거 너무 좋잖아. 실제로 그 약이 개발되었을 때가 당연히 미국 쪽에서 1970년대, 80년대 개발되었는데 그래요? 그 이후로 정말 기적의 약이라고 불렸어요. 사람이 씻은 듯이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인류의 석학들이 다 단연간의 연구 개발 거쳐서 네. 인류의 지혜가 들어있는 아주 대단한 약입니다. 김 부장이 응급실에서 아무 이상 없다, 공황장애처럼 보인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정신건강의학과 협진 잡아드릴까요? 했더니 펄펄 뛰고 막 화내면서 나갔어요. 누구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그래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의식이 개선됐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 생활 17년 차인데 네. 그 옛날에는 정말 있었어요. 누구를 미친 사람을 알아? 그러니까. 그 진짜 딱 김 부장 같은 분들이 네. 아니 진짜 많았어요. 또 완고한 성격이면 네, 더더욱이. 그리고 이제 아내가 보고 있다 그러면은 예, 아니, 그럴 리 없어. 막. 그러니까 그 카드에 응급실 병원에서 지불한 거라고 찍힐까봐 현금 내는 거 보고. 맞아요. 정확히 네. 그런 분들 옛날에 진짜 많았고요. 네. 여성분들도 뭐 내가 뭐 그렇게 히스테리 부린단 말이에요? 가 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곡해서 듣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세요. 근데 아직 샤이하게 문턱을 못 넘어가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직도 많이 계세요. 네. 하지만 뭐 의사한테 뭐 정신과 가보라고 이렇게 소리치거나 이런 분들은 최근 한 3, 4년간 못 본 것 같아요. 네, 뭐 그럼요. 인식이 네. 많이 개선됐으니까. 인식이- 어쨌든 김 부장도 결국 정신건강의학과를 그렇죠. 갑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몸이 보내는 가짜 신호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 신호라는 게 네. 방금 불안 증세가 대표적인 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사실 흉통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있으라고 만들어졌고 네. 어지러운 것들도 우리 전정기관의 문제라든지로 우리가 만들어진 거고 두통도 뇌출혈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거나 혹은 신체에 직접 문제가 없을 때도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다 가짜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의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너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죽고 싶은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네. 김 부장처럼. 그러니까 네, 그냥 남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가 자연 치유라는 말 때문에 좀 참아보면 괜찮지 않아? 굳이 병원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자기만의 오만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몸은 상당히 신비합니다. 우리가 그냥 쉬면 다 낫고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이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도저히 의사가 손 안 대면 치료가 안 될 것 같은 질환도 6개월에서 1년이면 나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는 사실상 다 이유가 있고 까닭 없이 그렇게 아픈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좀 약간 불행한 그런 네네. 경우도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런 예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 몸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예요. 제가 작년에 의정 갈등 때 정말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세요. 목 디스크가 심해서 아직도 이렇게 오른팔이 저리고 아이고. 한데 제가 그 전에 생활 습관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상 디스크가 안 오는 게 이상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일하면서도 이제 모니터 이렇게 의사들 항상 그렇죠. 거북목으로 네, 모니터 맞아요.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작가다 보니까 글도 이렇게 이렇게 그러네, 쓰고 그러네. 그다음에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도 항상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무리해서 이제 디스크가 왔는데 몸이 통증 신호를 보내니까 저 스스로 달리기도 더 열심히 하고 네. 수영도 하게 되고 이 모든 생활 습관에서 이 디스크가 안 걸리게 책도 이렇게 보고 그 병원에서도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도 더 발라지고 그것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더 좋은 효과가 나왔고 지금 디스크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이 우리 몸에서 보내는 통증이 우리가 위험 신호를 우리 몸이 잘 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 이걸 동반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편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느꼈어요. 통증 이후에 자연 치유도 일부 맞지만 그 판단조차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것도 맞죠.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그것도 된다. 맞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아라. 네. 남궁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